여러분은 고쳐 쓰기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글짓기 대회에서 글을 다 쓰고 제출하기 전 읽어보면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을 고쳐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 과제를 제출할 때 선생님 피드백을 확인하고 잘못된 맞춤법을 고쳐 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지난 시간에 쓴 글을 고쳐 쓰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교과서 82쪽을 봐주세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칠 때 필요한 평가표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함께 글을 고치면 좋은 점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생생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쓴 내용을 친구들이 다르게 고쳐줄 수 있어 좋습니다. 네,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고칠 수 있죠. 그럼 평가 기준을 생각하며 평가표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내용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었었는가? 글의 내용이 정확한가?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쉬운가 등입니다. 네, 그럼 다음 조직에 따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의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했는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었는가?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썼는가 등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에 해당되죠. 그럼 표현에 따른 평가 기준은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 정확한 표현을 썼는가? 그리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썼는가 등입니다. 네, 지금 작성한 평가 기준표는 잠시 뒤 3번 활동에서 친구들이 쓴 글을 평가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친구의 글에서 매우 잘함이나 잘함에 해당되는 부분은 잘한 점을, 보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엔 고칠 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함께 고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봅시다. 1번,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만든 평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 말하면 좋겠어.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야 해. 그리고 고칠 점과 함께 좋은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글 가와 나에 대한 의견을 읽고 글을 고칠 때 주의할 점을 말해봅시다. 우선 글 가와 나를 스스로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함께 확인하며 글을 고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글을 읽을 땐 영상은 잠시 멈춥니다. 본인이 체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집중하여 읽을 수 있답니다. 참고하여 읽어보세요. 다 읽었나요? 그럼 84쪽 친구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나요? 더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상 깊었던 건물의 모습을 덧붙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동호의 의견은 감상이 부족해 보이므로 문장 중간중간에 감상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욱이의 의견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갈끝이보다는 발길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성민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조금 어려운 낱말이 있으므로 뜻을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원이의 의견은 4학년 때 배운 내용도 함께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의견을 다시 정리해보면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의견을 말했어. 유원이는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어. 동호는 겪은 일에 대한 감상을 충분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 함께 글을 고쳐 쓰기를 할 땐 친구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럼 다음 81쪽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1번,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표를 기준으로 각자 의견을 써서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부침 6의 의견 카드를 활용하는 학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학습 중이므로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패들렛에 여러분이 쓴 글을 올렸었죠?
패들렛에 다른 친구들이 올린 글을 읽고 그 아래 댓글을 달아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아래 댓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댓글 창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엔 예시와 같이 이름을 씁니다. 고칠 점과 구분되도록 꼭 네모 괄호 안에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평가표를 보며 고칠 점을 적어봅니다.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예시처럼 잘한 점도 함께 적어주면 좋습니다. 정성을 담아 고칠 점을 쓰며 어떤 내용을 쓸지 모르겠다면 1번에서 만들었던 평가표를 참고하여 써주세요. 다음 활동은 친구들의 댓글을 확인하고 하는 활동이므로 여기까지 학습을 완료했다면 나머지 활동은 저녁 또는 내일 하도록 합니다. 2번, 친구들이 써준 의견을 참고해 자신의 글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계획해보세요. 패들렛에 가서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을 읽고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내용면에서 고칠 점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쓸 것입니다. 조직면에서 고칠 점은 문단을 구분해서 쓸 것입니다. 표현에서 고칠 점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생한 표현을 추가할 것과 이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바꿀 것입니다. 네, 친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잘 정리했군요. 그럼 다음 4번을 봅시다. 위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81쪽 6번에서 쓴 글을 고쳐 써봅시다. 다 고쳐 썼다면 친구들과 함께 글 고치기 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볼까요? 혼자서 글을 고칠 땐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왜 고쳐야 하는지 몰랐는데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쳐 쓰기를 하니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고 더 좋은 글이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친구가 보완해 줌으로써 보다 공감가고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혼자선 어렵게 느껴지는 글쓰기도 서로 도와가며 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뿅!